오늘은 양파 한 개로 한 가지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마트에서 양파망을 뒤집어 보시면 높은 확률로 중국 산둥성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늘은 99%, 양파는 93%, 고추는 94%. 한국인이 먹는 양념채소, 수입되는 양념채소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중국산의 대부분은 산둥성에서 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 산둥일까요? 산둥성은 1800년 전 조조가 둔전을 깔았던 이 나라의 핵심 영토입니다. 지도 두 장을 겹쳐보면 삼국지 위촉 5의 영토가 오늘 중국의 곡창지대와 거의 그대로 겹칩니다. 1800년이 지났는데 왜 그럴까요? 1800년 전 지도가 오늘 시진핑의 결정을 묻고 있는 이유,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중국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은 후한융선입니다. 1935년 중국 지리학자 후한융이 그은 선, 헤이룽장성 헤이허에서 윈난성 청춘까지 중국을 대각선으로 가릅니다. 이 선이 놀라운 이유는 이 선 동쪽에 중국 영토의 43%, 서쪽에 57%가 있는데 동쪽에 인구의 93%가 살고 서쪽엔 6%만 산다는 겁니다. 면적은 서쪽이 더 넓은데 사람은 동쪽에 몰려 있습니다. 이 선은 1935년에 그어졌지만 지난 9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선은 단순한 인구선이 아닙니다. 농업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가르는 자연 한계선입니다. 서쪽은 사막과 고원입니다. 타클라마칸 사막, 티베트 고원, 내몽골 초원, 영강 수량 200mm 이하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농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동쪽 농업지대 안에 또 하나의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친링 화이어선, 중국을 남부로 가르는 농업 분할선입니다. 이 선의 정체는 영강수량 800mm 등치선입니다. 800mm 위로는 벼농사가 가능합니다. 800mm 아래로는 밀과 옥수수만 됩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선 위에 1800년 전 지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조금 전 마트의 양파 이야기 기억하시죠? 산둥성은 칠링 화이어선 북쪽에 있습니다. 밀과 옥수수 그리고 양파의 땅. 위초고 세 나라의 영토를 두 개의 농업선이 올려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조조의 위나라는 황화유역, 화북평원 전체입니다. 칠링 화이어선 북쪽, 후한융선 동쪽입니다. 오늘 중국 최대의 밀 옥수수 곡창지대가 정확히 이 자리입니다. 화북평원은 중국 영토의 약 8%에 불과한데 중국 밀 생산의 60에서 80%, 옥수수의 35에서 40%가 여기서 나옵니다. 1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국을 먹여 살리는 곡간 같은 곳입니다. 유비의 총나라는 스촨 분지입니다. 사방이 해발 1000에서 3000m 산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그릇 모양의 땅입니다. 중국 서부에서 유일하게 비옥한 농업지대이죠. 제갈량이 이 땅을 천부지국, 하늘이 내린 부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산이 막아줘서 추위와 가뭄이 덜 닿고 민강, 자린강 같은 큰 강이 흘러가지고 물이 풍부합니다. 오늘 스촨성은 중국 쌀 생산 상위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송권의 원나라는 장강 중하류, 강남 지역입니다. 칠링 화이어선 남쪽이죠. 이 땅은 영강 수량 1000mm 이상의 따뜻하고 습한 땅입니다. 벼농사의 본산이죠. 오늘날 중국 쌀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에서 나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나라는 화북평원, 밀 옥수수의 땅, 총나라는 스촨 분지, 서부 유일의 곡창지대, 원나라는 강남의 벼농사지대, 쌀의 땅이죠. 1800년 전 조조, 유비, 송건이 본 농업지도가 오늘 시진핑이 보는 농업지도와 거의 같습니다.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지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맥의 위치, 강수량의 분포, 강의 흐름, 인간이 무엇을 하든 이것들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다시 마트의 양파로 돌아옵니다. 한국 식탁의 양념채소 수입 의존도 한 가지 숫자만 보겠습니다. 99.6%. 한국이 수입하는 마늘의 99.6%가 중국산입니다. 거의 모두라는 뜻입니다. 양파는 93, 고추는 94, 그리고 이 중국산의 대부분이 산둥성에서 옵니다. 왜 산둥일까요? 첫 번째, 지리. 산둥성은 화북평원의 동쪽 끝,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중국 땅입니다. 인천에서 칭다오까지 직선거리가 600km, 배로 하룻밤이면 닿습니다. 둘째, 농업 기반입니다. 산둥성은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광대한 평야 지대입니다. 밀, 옥수수, 면화, 양파, 마늘, 생강. 한국 식탁에 오르는 채소 대부분의 주산지가 산둥에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역사. 산둥성은 1800년 전 위나라 영토의 한가운데입니다. 서기 196년 조조가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둔전제,
관할 농민과 군인에게 황무지를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둔전이라는 것은 군대가 주둔하는 그 땅이란 뜻이겠죠. 당시 화북은 황건적의 난과 군벌 전쟁으로 농지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 땅을 다시 곡창지대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위나라 군량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조의 둔전은 산둥 일대, 즉 오늘의 산둥성과 허난성 동부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1800년 동안 거의 끊기지 않고 중국의 곡창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그 땅에서 자란 양파가 인천항을 거쳐 서울 마트에 옵니다. 중국 농업지도는 1800년간 거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지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식탁에 들어오는 많은 채소들이 이 지리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1800년간 고정되어 있던 농업지도가 최근 70년 사이에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댐과 수로를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댐을 짓는 진짜 이유를 이해하려면 삼국지보다 더 멀리 약 4000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기원전 약 1920년경 황하 상류 지슈샤 협곡에서 지진으로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거대한 천년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댐이 무너지면서 홀로세 최대급 거대 홍수가 황하 하류를 휩쓸었습니다. 2016년 사이언스 논문이 퇴적층 증거로 이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홍수가 중국 신화의 시작입니다. 대우치수, 우임금이 13년간 물을 다스려 하왕조를 세웠다는 이야기. 중국 최초의 왕조는 홍수를 다스린 자가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약 4000년 동안 중국 모든 왕조의 정통성을 가르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황하의 물을 다스릴 수 있는가? 황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강 중 하나입니다. 황토고원에서 막대한 양의 토사를 실어와가지고 하류에서 강바닥이 점점 높아집니다. 어떤 구간은 강바닥이 주변 농경지보다 10m 더 높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면 황하는 강줄기 자체를 바꿉니다. 지난 4000년간 황하는 최소 26번 강 흐름을 통째로 바꿨고 1500번이 넘는 대형 범람을 일으켰습니다. 20세기 독일학자 칼 피트포겔은 이런 문명을 수리국가라고 불렀습니다. 거대한 강의 물을 통제하기 위해 강한 중앙 권력이 필요한 사회.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거대 토목 없이는 농업도 국가도 유지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400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중국이 댐과 수로를 멈출 수 없는 과학적 이유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국의 물 문제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중국 북부는 인구와 농업의 60%가 몰려있는데 물의 20%밖에 없습니다. 중국 남부는 인구와 농업의 40%인데 물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의 땅은 즉 화북평원은 중국 곡물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하지만 연강수량이 500에서 600mm밖에 안 됩니다. 이건 농업이 자력으로 굴러갈 수 있는 한계점입니다. 화북평원의 농민들은 50년간 한 가지 선택을 해왔습니다. 지하수를 퍼올린다. 지하수만 있으면 밀과 옥수수를 이중 재배할 수 있습니다. 산둥성에서 우리 식탁에 오는 양파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북평원 농민들은 깊은 우물을 파고 더 깊은 우물을 팠습니다. 문제는 지하수가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화북평원의 지하수위는 20세기 말 기준 매년 1, 2m씩 끊임없이 내려갔습니다. 1960년대부터 2008년까지 누적 약 600억 입방미터 지하수가 사라졌습니다. 600억 입방미터가 어느 정도냐 하면 서울 면적의 깊이 약 100m의 호수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이만큼의 물이 땅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손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작물을 바꾼다입니다. 물을 적게 쓰는 작물로. 그런데 그러면 중국 14억 인구의 식량이 안 됩니다. 둘째, 농사를 줄인다입니다. 화북평원의 농지를 줄인다. 그러면 위나라 이래 1800년 곡창지대가 사라집니다. 셋째는 어디선가 물을 끌어온다입니다. 남북 수조.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끌어오는 인류 역사상 최대 송수 사업입니다. 연간 약 450억 입방미터의 물을 양쯔강에서 황화유역으로 보냅니다. 동선, 중선, 서선 3개 노선. 2002년 착공해서 2014년 중선 개통, 2050년 완공 예정. 이 사업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화북평원의 지하수가 무너지고 산둥의 양파밭, 허베이의 밀밭, 베이징의 식수원이 동시에 위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댐과 수로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닙니다. 4000년 동안 정통성의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중국이 왜 댐을 멈출 수 없는지는 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걸 봐야 진짜 그림이 완성됩니다. 1800년간 거의 고정이었던 중국 농업 지도가
지금 처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960년 이후 중국의 10도 누적 기온 등치선이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엔 동북 지역의 기온이 급상승해서 헤이룽 장성의 이춘 헤이어처럼 과거 벼농사가 불가능했던 지역이 지금은 벼농사 가능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중국의 좋은 일 같습니다. 농업지대가 북쪽으로 더 넓어지니까요. 그런데 대가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동북 산장평원에서 벼 재배가 북쪽으로 219만 헥타르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관계 수요가 63.6억 톤 늘었고 지하 수위가 평균 4.79m 하강했습니다. 서북에서 지하수가 무너지자 동북으로 옮겼는데 동북에서도 같은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농업지대를 북으로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 물 한계를 더 빠르게 소진시키는 가속 페달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가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한국이 먹는 양념채소, 수입 양념채소의 90% 이상이 산둥성에 점점 깊어지는 우물물로 자랐습니다. 지금 한국 식량 안보의 한 축이 남수북저라는 인공수로 위에 올라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남수북저 어느 노선이 30년 가뭄으로 흔들리면 산둥성의 양파밭이 흔들리고 한국의 김치가격이 흔들립니다. 이건 가설이 아니죠. 이미 2011년 남수북저 중선의 수원지인 단장커우 저수지가 가뭄으로 베이징 송수는커녕 현지 식수도 부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이런 가뭄을 더 자주 만들 겁니다. 중국 농업의 구조적 한계는 이미 한국 식탁의 구조적 한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양파가 너무 많이 생산돼서 한국 농업에 문제가 조금 있죠. 우리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중국에서 양파가 수입되면서 주로 가정용이 아니고 기업용으로 사실 양파가 수입됩니다. 기업용 시장을 중국산 양파에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산 양파가 조금 남게 됩니다. 남으면 가격이 폭락을 하죠.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양파 농가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양파 자체를 다룬다기보다는 양파가 수입되는 아니면 양파와 마늘이 수입되는 그 구조, 그 중국을 한번 살펴보는 게 목적이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싶고요. 어쨌든 산둥성에서 생산되는 양파를 보면서 중국이 왜 토목공사를 남수북저처럼 거대한 토목공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중국 농업지대는 1800년간 거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위, 초, 오의 영토가 오늘날 화북, 서남, 강남 농업지대와 그대로 겹칩니다. 둘째는 중국이 땡과 수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4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임금 아래 중국의 정통성은 물을 다스리는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셋째, 그러나 지금 처음으로 그 1800년 지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지하수 고갈이 그 시간을 굉장히 줄이고 있는 거죠. 중국 농업의 구조적 한계는 이미 한국 식탁의 구조적 한계와 거의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량 안보의 한 축은 시진핑이 댐을 멈추지 않는 한에서만 유지가 됩니다. 오늘 양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 양념채소는 과연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산둥성우정 구조가 어떻게 깨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과학자의 시선으로 농업을 들여다보는 지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